동남아시아에 이유했던 호수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 사상 최대의 자연재앙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파괴력은 지구상에 무엇보다 강력했습니다. The devastation that it caused was unimaginable. All hell would have broken loose. 이 재앙은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쳤지만 정확한 규모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과학자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내기 전까지 말이죠. 북극에서부터 적도에 걸쳐 나타나는 파괴의 흔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면 이 재앙으로 수백만 명이 숨지고 지구에는 빙하기가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It was like flipping the switch on the global climate system from hot to cold.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이 재앙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화산이 지금 폭발한다면 화재와 기아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7만 5천 년 전 이 화산은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 전모가 밝혀집니다. 이곳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지구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토바호수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반구에서 가장 큰 자연 지물 중의 하나로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지요. 하지만 토바호수는 수천 년 동안 베일이 쌓여있던 무시무시한 비밀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무관한 연구를 진행하던 과학자들 간의 우연한 교류가 그 비밀을 밝혀냅니다. 사실 첫 번째 단서는 이곳 열대 지방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서 나왔습니다. (1988년) 초여름, 과학자들은 최적의 연구 장소를 찾아 동토의 황무지 그린란드를 횡단합니다. 이들은 과거의 대기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빙원을 횡단하던 이들은 북극에서 1266km 떨어진 지점에서 최적의 장소를 찾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이 북극 땅에는 20만 년 전 지구의 대기 상태를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대기 중에 있던 화학물질은 눈송이가 형성될 때 결정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이 눈은 수천 년 동안 쌓여 두께 3km가 넘는 빙상을 형성합니다. 과학자들은 빙상을 파내려가 수천 년 전 내렸던 눈의 시료를 채취합니다. 이 시료를 분석하면 과거 지구의 대기에 어떤 화학물질이 있었는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더 깊이 파내려갈수록 더 먼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기후학자 그렉 질린스키는
빙상 속에 감춰진 비밀을 밝혀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해마다 별반 틀리지 않았고 눈 속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양은 오랜 기간 동안 일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렉은 그동안의 모든 결과를 뒤집는 놀라운 사실을 얼음 시료 속에서 발견합니다. When we got back to about 75,000 years ago, we found a particular piece of ice that gave us information that was just so exciting. 이들은 화학물질의 미미한 변화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화합물의 양이 급격히 증가해 있었습니다. 바로 황화합물입니다. 7만 5천 년 전 지구의 대기는 엄청난 양의 황화합물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 중의 황화합물의 양은 1세제곱미터당 0.05mg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시 얼음 시료를 분석한 결과 약 40배에 달하는 1.9mg의 황화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기 중에 포함된 다량의 황화물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인류에게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뿜어냈을 것입니다. 황산으로 더 잘 알려진 H2SO4가 바로 그것입니다. 황산은 금속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산성이 매우 강하며 대기 중의 황산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The concentration of the sulfuric acid was on the order of 2,000 to 4,000 megatons. That's a lot. That's a lot of material to be up into the atmosphere. 이 그래프는 7만 5천 년 전에 전 세계적인 규모의 유례없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암시합니다. 수십억 톤의 황산이 지구의 대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구는 이 황색 안개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이 많은 양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The more I looked at the results, I knew we were looking at something that was just cataclysmic. 이들은 7만 5천 년 전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다는 사실은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또 다른 연구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이클 람피노는 세계적인 지질학자입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바다 생명체에 푹 빠져 있었죠. 놀라운 점은 유공충이라 불리는 작은 바다 생명체의 껍질을 분석해 지구의 역대 기후를 모두 알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작은 생명체는 바닷물 속의 산소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닷물의 온도와 산소 농도가 변하면 녀석의 껍데기도 따라서 변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유공충을 검사해 껍데기 속에 함유된 산소의 변화 추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람피노는 이 분석을 통해 수천 년 동안의 바닷물 온도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했고 껍데기 속의 산소량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바닷물의 온도가 일정했음을 의미하죠.
하지만 연구를 계속한 지 몇 년 후 람피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던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At the time, I thought there's something wrong here. This isn't normal. This isn't the way climate usually works. Usually works on a much slower, more steady basis. 람피노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바닷물의 온도는 불과 몇천 년 사이에 5도씨나 떨어졌습니다. 해양학적 측면에선 눈 깜짝할 사이에 떨어진 것이죠. 보통 바닷물의 온도가 5도씨 떨어지려면 수십만 년이 걸립니다. Temperature change that we saw in these deep sea core records was something like 5 or 6 degrees Celsius. That's 10 degrees or more Fahrenheit. Not over 100,000 years or even 10,000 years, but over just a few thousand years. Now, climatically, that's very surprising. That's very, very fast. That's very catastrophic. 이런 급격한 온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빙하기뿐입니다. 지구 생명체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자연 재앙이죠. It was like flipping the switch on the global climate system from hot to cold. 람피노는 바닷물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진 시기를 계산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그렉이 연구 결과와 같은 약 7만 5천 년 전으로 나왔고, 이는 황산 안개가 지구를 뒤덮었던 시기였습니다. 각각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연구하고 있던 두 과학자는 서로의 연구 결과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이상 현상이 같은 시기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은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I was finding a cooling event at 75,000 years ago, and Greg, I later found out, was finding an increase in the chemistry of the ice cores 75,000 years ago. And we got together and realized that we had the same problem. When you can look at something from different angles and see the same major result, you know you have found something that was huge, something that was a major force on the Earth's climate system. 수온 하락과 대기 중의 황산 증가는 소행성 충돌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자료를 검토한 이들은 원인은 단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화산 폭발은 다량의 황화물을 대기 중에 분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화산도 그렉이 발견한 양만큼의 황화물을 분출하지는 못한다는 점이죠. 또한 이렇게 급격한 수온 하락을 유발한 화산 폭발은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아주 특별한 증거를 찾아 나섭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화산보다 수백 배나 많은 유황과 파괴력을 지닌 화산을 말이죠. 이 남자는 자신이 비밀의 열쇠를 찾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What's unusual about Lake Toba is its dimensions are incredible. It's 100 kilometers long from that end up to that end over there. It's 30 kilometers wide from the upper rim behind us over to the other side. Another reason is its incredible depth. 그는 수십 년 동안 이 거대한 호수의 신비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What we're trying to do out here today with this depth finder is to get a profile of the lake bottom.
because by getting a profile of the lake bottom, we can interpret the history of Lake Toba much better. We're starting to get a profile over here. You can see it dropping right off, 23 meters. And that cliff face, it just must keep on going straight down almost. 대부분의 호수 바닥은 서서히 낮아집니다. 하지만 체스너는 이 호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It's 175 meters deep already. That's incredible for just a lake. The incredibly steep slopes that drop off from the landscape up above. In some places, the rim is over 1 kilometer above lake level, sheer drops down to the lake, and then as you can see on this profile, it continues down beneath the lake with that sheer drop off. Some special geologic processes must be involved to form this. 측정기에 나타난 급격한 경사면은 토바 호수가 일반적인 호수가 아니라 지각에 생긴 거대한 웅덩이임을 입증합니다. 체스너는 과거 이 지역에서 중요한 지질학적 현상이 일어났다고 추정합니다. 호수의 기온에 관한 단서는 급격한 경사도뿐만이 아닙니다. 가파른 산비탈에서도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That looks incredible. I need to go get a closer look at that stuff. 수면보다 수백 미터 위에 있는 거대한 화산재층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Wow, there's some really big pummices in this. I can see quartz crystals, I can see biotite, and there's a lot of ash in here. This is all the same stuff. Must mean something really big happened here. 이 암벽과 화산재는 훨씬 큰 그림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토바 호수 주변에서 채취한 이런 시료들을 철저히 분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체스너가 항상 직면하는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화산재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체스너의 발목을 잡는 건 화산재의 출처를 정확히 모른다는 점이었죠. 이제 그 해답은 지구 반대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94년) 여름, 체스너는 이 남자에게 호수 주변에서 채취한 화산재를 보냈습니다. 존 웨스트게이트는 체스너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화산재의 출처를 밝혀내는 능력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최고의 화산재 탐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는 화산재가 어디에서 발견됐든 약간의 화산재만 있어도 그 화산재를 분출한 화산을 알 수가 있습니다. We try to find out where the ash comes from, its parent volcano. And in that framework, it's exactly like a DNA signature. 지구상에서 폭발한 모든 화산은 고유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산재에는 화산의 폭발 시기와 장소를 알려주는 화학적 단서가 들어있죠. 화산재는 화산 깊숙한 곳에 있는 마그마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이 마그마는 지상으로 솟구치고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 아주 작은 크기의 화산재로 폭발합니다. 우리의 화산재 탐정은 이 화산재 시료를 특정 화산의 마그마들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일치하는 화산을 찾았다고 판단되면 과학자들은 그 화산에서 새로운 시료를 채취해 확인 작업을 합니다.
시료 채취 작업은 화산학의 핵심이 됐습니다. 학자들은 화산 분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곳 하와이에서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합니다. 킬라우에아 화산에서는 마그마가 화산재로 폭발하지 않고 용암으로 흘러나옵니다. 이 뜨거운 용암은 반복적으로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용감하다면 말이죠. 하지만 그 형태에 어떻든 이 안에는 수천 혹은 수백만 년 후에도 확인이 가능한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존은 수년 동안 전 세계 이 특정 화산과 화산재를 성공적으로 연결지어 왔습니다. 하지만 1988년 큰 벽에 부딪히고 말죠. 세스너나 토바 호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6년 전이었습니다. Start to get boxes of volcanic ash from many different people, and these samples are coming from widely separated parts of the Earth's surface. And when I started to look at this material, look at the volcanic ash, I found that the chemistry was very, very similar. 존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산재는 반경 수백 킬로미터 내에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산재는 어떻게 6,500km를 날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남중국해에 이르는 지역까지 말이죠. 좀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이 시료들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산화규소의 함량입니다. 이산화규소가 많은 화산재는 폭발력이 엄청난 화산에서만 분출됩니다. 세인트 헬렌 화산처럼 말이죠. 두 번째 공통점은 존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채취한 시료들의 연대가 모두 같았습니다. 모두 7만 5천 년 된 화산재였죠. 그것은 이 모든 화산재가 거대한 하나의 화산에서 분출됐음을 의미했습니다. So once we realized that it was 75,000 years old, we were able to connect Greg's work in the Greenland ice core because he had dated the sulfur peat exactly at 75,000 too. 갑자기 이 연대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렉이 연구한 얼음 시료뿐만 아니라 람피노가 발견한 바닷물의 급격한 온도 하락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세 명의 과학자는 전례가 없는 대규모의 천재지변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 존이 해야 할 일은 화산을 찾는 일입니다. We started to search for volcano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to see if we could find the suitable candidate. 존은 전 세계 화산 학자들에게 현재 작업 중인 화산의 시료를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화산학 역사상 최대의 화산 탐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으로 조사한 화산은 아이슬란드의 라키 화산입니다. 그렉이 얼음 시료를 채취한 지점과 인접해 있죠. Well, Greg found this sulfur peak in the Greenland ice core, and Laki obviously would be a possible candidate for that, given the proximity of that volcano to the Greenland ice sheet. 라키 화산은 1783년 폭발하며 다량의 유황을 내뿜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렉이 발견한 유황은 이 화산 때문일까요? 마리 에드몬즈는 라키 화산의 치명적인 가스를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Laki was a devastating eruption which killed thousands of people, and this was mainly through famine, crop failure caused by the emission of very large quantities of sulfur dioxide into the atmosphere. 하지만 검사 결과 라키 화산의 화산재는 존 웨스트게이트가 찾고 있는 화산재가 아니었습니다. 탐색이 계속되면서 존은 한 가지 경향을 발견합니다. 동남아시아로 갈수록 화산지층이 두꺼워졌던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70개가 넘는 화산이 분포합니다. 하지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력한 화산은 단 하나뿐이지요. 이 화산은 지난 9,000년 동안 7차례나 폭발했으며 20세기 최대의 화산 폭발을 일으킨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Three reasons why we looked at Pinatubo. One is it was located in the right area. Two, it's capable of explosive volcanic eruptions. And three, the overall composition of its volcanic ash is very similar. 1991년 폭발한 피나투보 화산은 1,500만 톤에 달하는 고열의 화산재와 가스로 주변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수백 명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존은 지체 없이 피나투보의 화산재를 조사합니다. 준비를 하는 몇 시간 동안 존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이산화규소 함유량이 비밀에 쌓인 화산재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석을 마쳤을 때 희망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When we started to look at the samples in detail, making those comparisons, we found that in detail they clearly are different. So we had to look elsewhere. 용이 선생의 화산들을 하나씩 지어나가는 사이 며칠은 몇 달이 되고 몇 달은 몇 년이 됐습니다. 화산학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화산재와 용암 시료를 보내왔지만 전부 소용이 없었습니다. 존조차도 풀 수 없는 불가사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1994년 봄, 연구실에 도착한 존은 또 다른 시료를 발견합니다. 체스너가 자신의 지질학적 궁금증을 풀기 위해 동남아시아의 토바 호수에서 보낸 시료였습니다. 존은 현미경으로 시료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앞뒤가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죠. Once we had looked at the samples from Toba, lo and behold, it was exactly the same. 토바호수의 시료는 비밀에 쌓인 화산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석영의 양도 똑같았고 연대도 7만 5천 년이었습니다. 비밀에 쌓인 화산재와 정확히 일치하는 화산재를 6년 만에 처음으로 만났고 그 장소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지구의 절반을 뒤덮고 있는 화산재의 중심에 이 호수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졌습니다. 이 화산재의 연대는 7만 5천 년입니다. 이는 지구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던 시기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4,400메가톤의 황화물이 지구의 대기를 가득 메우던 시기와도 같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입니다. 과연 화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Let's climb up here and take a look at
this rock. Yeah, I see quartz crystals, I see biotite, and there's ash in here. This rock was definitely generated in a magma chamber, but look at the incredible extent of this. It extends all the way up to the top of the cliff face here, and this represents a tremendous amount of magma. And the really strange thing is this is thousands of times greater than you find at typical volcanoes.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암석은 어떻게 생성됐을까요? 이런 엄청난 양의 암석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화산학 분야에서 가장 최근에 발견된 초대형 화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초대형 화산으로 분류되려면 단 한 번의 폭발에 최소 1000제곱킬로미터의 마그마를 생성해야 합니다. 미시시피 강이 이 정도 양의 물을 멕시코만으로 흘려보내려면 약 2년이 걸립니다. 초대형 화산은 이와 맞먹는 화산재와 암석을 불과 며칠 만에 뿜어냅니다. 20세기 최대의 화산 폭발도 이에 비하면 3발의 피일 뿐이죠. When you see the footage of Mount St. Helens, it looks like a really awesome eruption. Big, tall ash column. It looks like there's tremendous power there. But that eruption only erupted 1 cubic kilometer of magma. So, as you can see, that's very much smaller than any supervolcano eruption. 토바호수 아래에선 고온의 마그마가 두 개의 판 사이에서 흘러나와 그 위에 있는 암석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We think that it might have taken a million years to accumulate all the magma that was beneath Toba. 마그마는 지층 사이에 쌓여 나갑니다. 그리고 거대한 마그마 궤임을 생성하죠. 이제 엄청난 규모의 사건이 펼쳐질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I've collected rocks from around Lake Toba for many years. I've also studied ash samples that were deposited around the entire Indian Ocean basin. Although these ashes seem similar to the rocks around Lake Toba, it almost seems impossible that they could have actually come from this area. But when one considers the great size of Lake Toba, its depth, the tremendous relief around the shores, only one conclusion can be drawn. There was a supervolcano eruption here at Lake Toba 75,000 years ago. This eruption created this crater, this enormous crater that we're sitting in. This island here actually slid down off the walls of the crater during the eruption. Now we know that Lake Toba is the site of one of the largest volcanic eruptions ever to occur on Earth. 이제 체스너의 의문은 풀렸습니다. 하지만 초대형 화산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지금 보고 계신 이 거대한 토바 호수가 초대형 화산이 남긴 지문인 셈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내린 비가 고여 지금의 호수가 됐습니다. 이 세 명의 과학자들은 각자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역대 최대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That, for me, was the eureka moment when we had brought all this chemistry together, combined it with the dating, and it all gave this coherent story of one massive eruption 75,000 years ago from Toba. 하지만 어떻게 초대형 화산 하나가 남반구의 상당 부분을 뒤덮는 2,800제곱킬로미터의 화산재를 분출하고 지각의 사상 최대의 분화구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15년에 걸친 여러 과학자들의 발견들을 기초로 이제 우리는 사상 최대의 화산 폭발이 일어났던 7만 5천 년 전으로 되돌아가 당시 상황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agma would have been accumulating beneath this area, doming up the entire terrain. 지금의 수마트라 열대 우리말에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모이면서 지형 전체에 극심한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It certainly would have involved new cracks opening up in the ground. The roof of the magma chamber, though, began to collapse and sink into the magma chamber. This forced the silica-rich magma out along the perimeter of this collapsing roof block. Once the eruption started, all hell would have broken loose. This magma erupted explosively towards the surface, generating enormous ash clouds and generated pyroclastic flows. Which are very destructive and hot avalanches of gas, ash and rock. And of course they destroy everything in their path. 엄청난 폭발은 며칠 동안 계속됩니다. Very high eruption columns. These eruption columns would have reached tens of miles into the atmosphere. 화산은 수십억 톤의 화산재를 내뿜었고 7만 5천 년 후 그 화산재는 존 웨스트게이트 연구실로 향하게 됩니다. This would have gone on for 1 or 2 weeks. At the end of this time, what would have been left was a 2-kilometer deep hole filled with steaming pyroclastic flow deposits. Since then, the depression has filled with 500 meters of water, resulting in the landscape that we see today. 토바 화산의 폭발 규모를 파악한 과학자들은 이제 초대형 화산 폭발이 지구 생명체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는 데 전력을 다합니다. 생명체의 피해 정도를 결정하는 열쇠는 화산재 구름을 형성하는 이산화황과 화산재에 있습니다. 토바 화산이 폭발한 7만 5천 년 전, 지구에는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었지만 초기 인류의 수는 매우 적었습니다. 세계 인구는 현재 1%도 안 되는 약 6천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화산의 영향권 안에 있는 생명체들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았을 겁니다. Well, if you're close enough to the volcanic eruption, and in a super eruption that can mean thousands of miles away, if you breathe in the ash in an unprotected way, you're breathing in tiny little glass needles. And they get into your lungs. They cause the blood vessels in your lungs to pop. There's moisture in your lungs. The ash combines with the moisture to make a kind of a cement. You basically choke to death. 화산재 구름의 주요 성분인 이산화황은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켜 생명체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Sulfur can reach very high altitudes. In the atmosphere, it combines with water to make sulfuric acid, which is a liquid, which forms tiny little droplets. And it's that mist of drops of sulfuric acid that present the veil that cuts out the sunlight, that scatters the sunlight back to space, that keeps the sunlight from getting to the surface of the planet, to warm the surface of the planet. 이산화황은 바로 이런 식으로 지구의 기온을 급격히 떨어뜨려 전 세계를 기아와 죽음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Well, based on our present
information. Toba had a major role in causing a 1,000-year climate cooling and created a mini ice age that lasted at least 1,000 years, perhaps longer, which could have affected life on the planet, certainly did affect life all over the planet, and could have had a severe effect on human beings at the time. 하지만 토바 화산이 1000년 동안 지속되는 빙하기를 유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오늘날의 관측 결과에 의하면 화산 폭발로 인한 대기 중의 이산화황과 화산재는 불과 몇 년 안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문제는 미 항공우주국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이들은 초대형 화산 폭발이 1000년간의 빙하기를 유발할 수 있는지 컴퓨터로 가상 실험을 했습니다. In our simulations, the planet definitely cools in response to this super eruption. The cooling is larger than you'd expect just from having the eruption itself. 드류는 가상 실험을 통해 화산 폭발이 빙하기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뜻밖의 요인을 찾아냈습니다. We think Toba could have pushed the planet towards an ice age because the model was able to increase the area covered by snow. So that makes the planet brighter, more reflection, and then even after the volcanic material has fallen out from the atmosphere, the brighter surface can allow the cooling to continue. 햇빛이 짙은 황산 안개를 뚫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곧장 눈에 반사되어 튕겨나가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이제 미 항공우주국의 기상 자료를 활용해 우리는 다시 한번 7만 5천 년 전으로 되돌아가 토바 화산 폭발에 의한 빙하기가 지구 생명체를 어떻게 유린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최초로 분출된 이산화황은 대기권 상층까지 도달한 후 물과 반응해 황산을 생성합니다. 황산구름은 계속해서 퍼져나가며 폭발 지점 주변의 광대한 지역을 뒤덮습니다. 황산과 화산재로 이루어진 이 치명적인 구름은 지구에서는 많은 동식물과 인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이제 구름은 지구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햇빛을 차단합니다. 황산구름은 햇빛을 막고 반사합니다. 따라서 하늘은 눈이 부실 정도로 밝지만 햇빛은 거의 통과하지 못합니다. 식물은 시들어 죽고 먹이 사슬은 붕괴됩니다. 결국 동물과 인간도 굶어 죽게 되죠. 기온이 떨어지면서 지면을 뒤덮은 눈과 얼음의 면적은 더욱 넓어지고 반사되는 햇빛의 양도 증가합니다. 결국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며 기온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냉각 효과의 악순환은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지구는 빙하기에 빠지고 맙니다. 빙하의 확산이 시작되고 반사되는 햇빛의 양도 계속 증가합니다. 비록 황산구름은 옅어져서 더 많은 햇빛이 통과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공기 중의 황산은 비옥했던 예전의 토양을 황무지로 만듭니다. 한편 바닷물도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작은 바다 생명체는 7만 5천 년 후 대재앙의 증거가 됩니다.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이곳 그린란드에 수년 동안 쌓인 눈은 수천 년을 거치며 두께 3km의 얼음으로 단단히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린란드 빙상이죠. 그리고 그렉의 연구팀에 의해 두 번째로 햇빛을 보게 됩니다. 토바 화산의 짧지만 강력한 폭발이 있은 후 50년이 지났지만
지구는 여전히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몇몇 과학자들은 이 화산 폭발로 최소한 인류의 60%가 사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토바호수 아래의 침강대에서는 여전히 지판이 충돌하고 있으며 마그마 괸도 존재할지 모릅니다. 당시보다 인구가 100배나 증가한 지금, 만약 이 화산이 폭발한다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Well, a supervolcanic eruption would affect all aspects of modern life, modern civilization, food resources, climate, water availability. The water would become polluted by the ash. The crops would fail. The livestock would die. Machinery would get clogged by the ash, so that automobile filters would clog. You can't drive. The jet engines on commercial airliners would clog up, and so worldwide air traffic would come to a standstill. 이제 과학자들은 초대형 화산이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깨달았으며 이 무시무시한 자연현상의 순환 주기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화산이 폭발한다면 우리 모두는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과연 우리 중 몇 명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